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신박한 가설 탑10입니다. 선정 기준은 신박함에도 없기에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생고쿠는 전 해군의 원수이자 거프와 함께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해군의 쌍벽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에게도 전투력을 인정받은 강자이기에 생고쿠는 거프를 제외하면 이견없는 해군의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고쿠조차도 거품설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일부 독자들은 생고쿠가 정상결전에서 형제 모두 내 손으로 처형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 패기도 사용하지 못하던 루피에게 일말의 데미지조차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에이스 탈환을 허용한 점과 죽기 직전에 흰수염에게 무참히 털린 티치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고 생고쿠 거품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루피는 거프의 손자이니 봐줬을 수도 있으며 티치도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이후이니 흰수염과 겨룰 때보다는 당연히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수염, 거프, 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자치고는 확실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생고쿠가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프가 모든 공헌을 몰아주었으며 거프 스스로 진급을 포기하였기에 생고쿠가 손쉽게 원수가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만약 거프가 원수를 노렸더라면 생고쿠는 대장에서 진급이 멈췄다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가 날 잡고 싶다면 거프나 생고쿠라도 데려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는 생고쿠 거품설이 많이 사그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으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보아 행콕이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독자들도 행콕을 떠올립니다. 행콕은 설정상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며 오다 작가님이 공인한 절세 가인입니다. 그리고 행콕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메로메로 열매인데, 이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절세 가인인 행콕이 메로메로 열매를 먹었기에 행콕은 해군본부 중장은 물론이고 사왕마저도 원큐에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티츠는 행콕을 기습한 이후 행콕을 놔주게 된다면 본인이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은 이견없는 최고의 미녀이며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외모만큼은 넘사벽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행콕의 이마가 너무 넓다는 점과 행콕이 나미 시라우시 보니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며 취향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며 행콕이 세계 최고의 미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행콕이라는 것에 동의하나요? 에넬은 하늘섬 스카이피아에서 군림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우연히 하늘섬에 들른 밀지모자 일당과 대립하게 되었고 루피와 에넬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에넬은 쿠릉쿠릉 열매를 먹은 번개인간이기에 번개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인데, 루피는 고무인간이기에 에넬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넬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며 스카이피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에 독자들은 에넬이 재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어디로 갔을까요?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의식을 되찾고 자신이 개발한 맥심 방주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에넬은 자신의 목표였던 페어리바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페어리바스는 현실 세계의 달입니다. 그리고 에넬은 달에서 외계 생물과 조우하였고 번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외계 생명체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에넬은 달의 도시 비르카의 왕이 되었고 에넬 군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넬이 지구로 향하는 듯한 묘사가 있었기에 에넬은 현재 외계인과 로봇으로 이루어진 에넬 군단을 이끌고 지구로 돌아오고 있을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징베는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의리캐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베가 통수 전문가설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설이 제기된 이유는 징베가 소속을 너무나도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인데요. 징베는 과거 어인섬의 용궁왕국의 경비원으로 활동하며 넵튠을 보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양해적단에 들어가 피셔 타이거를 보좌하였고 태양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의 비공식적 잔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사망하자 곧바로 빅맘의 수하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루피에게 붙으며 루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징배는 소속을 무려 6번이나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신의 상징인 티치도 소속을 한 번 바꾸었으며 시류조차도 소속을 한 번밖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배가 계속하여 소속을 바꾼 이유는 어인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긴 하나 그래도 6번은 너무 많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루피가 시들시들해지면 징배가 검은 수염의 작단, 크로스길드, 해군 등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루지는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나 최악의 세대에는 티치, 키드, 루피, 로우 등 걸출한 강자들이 많기에 그다지 주목받는 최악의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루지는 분량도 거의 없는 캐릭터였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잊혀진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루지는 카이도우가 하늘섬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할 때 그것을 구경하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였고 우루지는 카이도우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의 존재만으로 벌벌 떠는 도플라밍고 아프 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우루지가 숨겨진 강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루지 합성짤들이 생성되었고 우루지가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거나 부처님 센고쿠와 호각으로 겨루는 합성짤, 우루지가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작단에 모비딕에 승선하여 흰수염을 압도하는 합성짤, 우루지가 카이도우를 패버리는 합성짤들이 등장하며 우루지 최강자 밈이 나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밈이 워낙 유명해지는 탓에 원피스를 보지 않는 독자들은 간혹 원피스의 최강자가 우루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자들은 우루지의 재등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진짜로 우루지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존재합니다. 벤베크맨은 빨간머리의 적단의 부선장인 인물이며 샹크스가 가장 신뢰하는 수하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샹크스와 함께한 인물이며 어린 시절 루피와도 친하게 지냈던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벤베크맨은 독자들 사이에서도 민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벤베크맨이 샹크스를 배신할 수 있다는 정황이 여럿 포착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벤베크맨은 달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밝혀졌으며 샹크스는 태양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달과 태양은 대립을 상징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샹크스의 휘하에 있긴 하나 샹크스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샹크스의 우유부단한 부분을 조금은 싫어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이스트블루 시절을 기준으로 가장 지능이 뛰어난 인물로 밝혀졌는데 보통 만화에서 머리가 좋은 부하가 머리가 나쁜 리더를 배신하는 클리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에 이 부분 역시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 벤베크맨을 검색하면 벤베크맨 배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수히 많은 음모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름 레드가 출시된 이후에는 벤베크맨 배신설이 많이 사그라들었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벤베크맨이 샹크스를 배신할 것 같은가요? 크로코다일은 크간지라고 불리며 원피스에서도 손꼽히는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특히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를 저지하며 지키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한 장면은 크로코다일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되며 독자들은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크로코다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조금은 중성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보던 미래의 호걸들의 모습이 공개되었을 때 크로코다일만이 유일하게 뒷모습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완코브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완코브는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또한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에서 크로코다일이 흰수염과 동맹을 맺자 질투가 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독 크로코다일과 엮인 대사들이 나올 때 남자 사내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크로코다일이 과거 여성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면 크로코다일은 남성이 되기 위하여 이완코브에게 수술을 받았을 것이며 이 사실이 이완코브가 잡고 있는 크로코다일의 약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프는 흰수염 로저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는 인물이며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해적왕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언급이 있기에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거프 거푼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프가 스모커와 평행이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거프와 스모커의 공통점은 해적왕을 집요하게 쫓는다는 점, 진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스트블루 출신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단순히 명성만 놓고 보면 해적왕을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 사왕 해적단을 단신으로 체포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거프 역시 로저가 성장을 이뤄내기 이전에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록스를 잡았을 때는 로저의 버스를 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칭자오 같은 인물을 잡기 위해 산을 부순 후 훈련을 한 건 역시 조금은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거프는 스모커와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으며 두 캐릭터의 업적이 모두 과장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프가 로저 록스를 잡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으나 거프가 노세한 이후에도 마르코를 한방만에 제압하는 점과 카이도우가 로저 오덴과 함께 거프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거프가 거품일 가능성은 1%도 안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며 사왕 카이도우와 협력하며 조커라고 불리며 전세계 암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를 집어삼키려고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쓰러뜨리고자 했던 루피와 과거 도플라밍고에게 원한이 있었던 로우가 협력하여 결국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도플라밍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서 신문을 읽거나 추루와 잡담을 하며 감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전신이 헤르석 수갑으로 묶여있기에 사실상 자력으로 탈옥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어쩌면 누군가가 도플라밍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을 침공한 뒤 도플라밍고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칠무회 제도가 철폐된 이후 모든 칠무회들이 유례없는 떡상을 맞이했기에 어쩌면 도플라밍고 역시 탈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출소 도피붐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은인인 인물이며 오랜 기간 독자들에게도 아군 이미지를 심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샹크스가 루피와 결국 싸우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처음부터 세계정부 편이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샹크스는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한 명이 자네이기에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샹크스가 갑자기 오로성을 찾아온 것이 아닌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오로성과 연락할 수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정상결전 당시 마린포드에 난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카이도우는 과거 흰수염을 통하여 록스 해적단에 들어갔기에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카이도우는 은혜를 잘 갚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카이도우가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이유는 과거의 동료 흰수염을 돕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 이를 막아섰고 결국 카이도우는 마린포드로의 진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가 카이도우와 싸우면 이득이 없을 터인데 굳이 카이도우를 막아선 것은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꺾자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제껏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원피스를 찾으려 하는 건 역시 조금은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이 피거랜드 갈링이라는 인물로 밝혀졌는데 이 인물 역시 샹크스와 관련이 있다는 떡밥이 있기에 샹크스가 최종 시점에 세계정부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